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요한 케이지의 케이지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마블 스튜디오 공식 채널을 통해서 마블 페이지 4의 시작이 될 영화이자 MCU의 24번째 영화인 블랙 위도우의 첫 번째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드문드문 의논하고 있었던 이 영화가 드디어 선을 보인다는 사실에 감개무량한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블랙 위도우의 예고편은 지난 8월 미국 현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D23 팬 컨벤션에서 더 긴 버전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소울스톤을 위해서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고편을 통해서 마블이 블랙 위도우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유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장면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전경을 비추는 원경 인서트로 시작합니다. 부다페스트라는 장소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블랙 위도우가 호크아이와 함께 보르미로로 향할 때 언급했던 사건의 진원지이기도 하죠. 거울을 보는 나타샤, 자신의 과거와 숱한 활약상 속에서 함께했던 어벤져스 가족들을 상기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블 스튜디오 로고는 블랙 위도우의 로고 같은 디자인으로 비춰지고 있죠. 블랙 위도우의 그간 복장을 보시면 벨트에 늘 있었던 로고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부다페스트 동쪽에 있는 부다페스트 켈레티역의 플랫폼을 비추고 있고요. 테디어스 로스 장군의 서둘러야 한다는 나레이션이 들려옵니다. 라고 말하는 나타샤. 뭔가 무서운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만 같은 차량의 행렬인데요. 그 다음 무장한 듯한 군인들과 한층 젊어 보이는 로스 장군의 모습이 보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I've lived a lot of lives, but I'm done running from my past. 총을 들고 실내로 잠입하는 나타샤. 그동안 블랙 위도우는 글록 계열 권총을 자주 사용해 왔었습니다. I know you're out there. I know you know I'm out here. 마치 어린 두 자매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동시에 총을 겨누는 두 사람. 곧바로 액션씬이 펼쳐집니다. 마블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윈터 솔저의 잔상이 보이시죠? 액션 시퀀스가 아주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too, sis. 네, 이 대사로 알 수 있다시피 방금 등장했던 옐레나 벨로바라는 캐릭터는 나타샤 로마노프의 동생으로 코믹스 세계관에서는 두 번째 블랙 위도우가 되는 인물입니다. 역시 나타샤 하면 바이크죠. 슈츠를 입은 나타샤가 아까 초반에 보였던 차량들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봐서는 한바탕 뭔가를 치른 모양이죠. 추격전을 벌이는 나타샤. 이 장면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옐레나로 보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뭔가 브리핑룸 같은 곳으로 보이는데요. 나타샤는 우린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전이거나 어떤 기지로 보이는 곳에 눈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헬기에 매달린 나타샤가 활공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 복장에 나왔습니다. 이 복장은 사전에 공개되었던 화이트 슈츠입니다. 이 장소는 어쩌면 블랙 위도우 같은 여성 스파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냉전 시대에 존재했던 KGB의 시설인 레드룸이 아닌가 싶고요. 나타샤, 옐레나, 그리고 곧 등장할 멜리나는 이 레드룸에서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인물의 얼굴이 좀 어둡죠? 그래서 밝게 보시면 얼핏 봐서는 멜리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캐스팅 명단에 얼굴이 딱히 겹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카체이스가 등장하고요. 사전에 촬영 현장에서 유출되었던 악역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실은 이 정체불명의 인물은 태스크 마스터라는 캐릭터입니다. 실제 이름은 토니 마스터라고 불리우는데요. 1980년 5월 어벤져스 이슈 195에서의 첫 등장을 시작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마블 코믹스 작품의 모습을 드러내 왔었습니다. 태스크 마스터의 가장 주요한 능력은 육안과 연결된 근육기억의 잠재력을 개방해서 눈으로 본 것만으로도 대상의 신체적인 움직임을 즉시 복사할 수 있는 포토그래픽 리플렉시스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마블 세계관의 무술가 타입인 샹치, 아이언 피스트, 일렉트라 같은 캐릭터의 격투 기술을 비롯하여 검을 사용하는 실버 사무라이나 블랙 나이트, 스워드맨부터 뭔가를 던지고 쏘는 타입인 캡틴 아메리카나 호크아이, 퍼니셔, 불스아이, 그리고 운동성이 아주 좋은 블랙팬서 같은 캐릭터들의 능력을 순식간에 복제해서 상대를 속수무책에 빠지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 밖에도 천재적인 지성을 갖고 있고요. 완벽한 운동성과 반사신경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반사속도는 일반적인 인간의 2배에 달하고요. 던져진 칼날을 잡거나 총알을 휘게 만들기도 하죠. 원작 세계관에서도 비중이 작은 악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도 활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을 무효화하고 능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캐릭터는 데드풀인데요. 데드풀은 즉흥적인 전투 스타일을 갖고 있고 성격도 거의 무작위에 가깝기 때문에 태스크마스터의 예측 능력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데드풀이라고 해도 태스크마스터를 이기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이런 태스크마스터도 약점이 있는데요. 그의 복제 능력은 어디까지나 기억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용할수록 개인적인 기억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일종의 뇌손상이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헐크 같은 캐릭터들이 트럭을 집어 던지거나 하는 능력은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블랙 위도우의 악역으로 태스크마스터를 배치한 건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블랙 위도우가 아예 이길 수 없는 상대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능력 복제와 신체 능력은 아주 위력적이지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인간의 2배 정도 되는 한계치 내에서 상대의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두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 블랙 위도우에게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는 상대라고 보여집니다. 태스크 마스터의 등장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디자인이 게이밍 크라이시스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크라이시스에 등장했던 캐릭터 역시 컴파운드 보호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얼굴의 일부가 스켈레톤스럽게 디자인되어 있는 요소까지 영락없는 태스크 마스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첼 와이즈가 연기한 멜리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멜리나는 레드룸의 블랙 위도우 프로그램을 5번이나 겪은 여성으로 알려져 있죠. 코믹스 세계관에서 멜리나는 훗날 프리랜서 용병이자 암살자인 악당 아이언 메이든이 됩니다. 아이언 메이든은 한때 블랙 위도우에게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여성 악당 집단인 페미존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기묘한 이야기에서 많이 본 익숙한 아저씨가 등장했습니다. 문신의 근육, 붉은 별이 달린 마스크 헬멧까지 마치 러시아 캡틴 아메리카 같죠. 이 캐릭터는 레드 가디언인데요. 본명은 알렉세이고 소련의 슈퍼 솔저를 이끄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의 캡틴 아메리카에 대항하는 인물로 훈련이 되었습니다. 7세대가 넘는 버전이 존재하고요. 러시아가 어벤져스에 대응할 팀으로 창설한 윈터가드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나타샤, 옐레나, 멜리나가 한자리에 모여있고요. 식탁 위에는 러시아스럽게 보드카가 한 병 놓여있는 게 보입니다. 로케이션도 그렇고 보드카도 그렇고 아주 러시아스러운데요. 정작 이 영화에 러시아 배우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Still fits.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은퇴 후에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다시 슈트를 입은 것 같죠. 이 레드룸 자매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보드카병에 놓인 식탁에서 상봉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타샤 로마노프, 옐레나 벨로바, 멜리나 보스토코프 등 모든 인물들이 성씨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원점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수많은 레드룸 요원들과 격돌해야 한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호퍼는 러시아 사람들을 증오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블랙 위도우에서는 러시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세이라는 본명도 재미있는 게 기묘한 이야기에서 호퍼가 알렉세이라는 러시아 과학자를 납치했었죠. 옐레나가 헬기에서 사격을 하고 로마노프가 공중에서 활강합니다. 이 장면에서 자네들의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음에도 블랙 위도우를 노리는 적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타이틀 로고가 등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의 예고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 영화의 확장성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요. 첫째로 스칼렛 요한슨은 이 영화가 블랙 위도우의 기원을 다루고 있거나 종래의 스파이 영화도 아닌 나타샤 로마노프의 정체성과 프라이드, 가족에 대한 영화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나타샤는 이번 영화를 통해 더욱 영웅적인 지위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가족이라고 일컫는 인물들은 가만 보면 안티히어로에 가까워 보이지만 마치 일시적으로 동맹을 형성한 듯한 모양새이기도 하죠. 둘째로 케빈 파이기는 이번 영화가 나타샤 로마노프에 대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보다는 페이지 4를 겨냥한 복선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미드를 좋아하신다면 브레이킹 배드라는 작품을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의 성공적인 스피노프인 베러콜 사울이라는 작품도 아실 겁니다. 베러콜 사울은 메인 시리즈물이었던 브레이킹 배드 속에서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정보들을 드러내줬었죠. 이번 블랙 위도우가 페이지 4를 시작하면서 그런 다양한 복선 배치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베러콜 사울은 시즌이 여러 개 나오면서 독자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 블랙 위도우가 성공한다면 그녀 역시 독자적인 시리즈에서 계속 살아남게 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즉 속편의 추가 제작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영화는 케이트 쇼트랜드라는 여성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감독한 어떤 영화보다도 이 영화는 예산이 큰 영화고요. 처음으로 작업하는 액션 영화라고 하는데요. 레이첼 와이즈가 이 영화는 매우 특별한 3명의 복잡한 여성의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언급했듯이 이 모든 캐릭터를 완전히 파헤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넷째로 아주 다양한 액션 시퀀스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예고편은 스카이다이빙, 로프에 매달리는 액션, 카체이스, 격투, 총격전 등이 전부 담겨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다양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액션 시퀀스를 보여줬던 영화는 역시 윈터 솔저가 있었죠. 윈터 솔저 스타일의 마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실내에서의 짧은 액션 시퀀스는 본 시리즈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3편을 선보였던 존 윅도 어느 정도는 이 영화의 액션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이 영화의 타임라인은 11화와 인피니티와 사이에 어디쯤이지만요, 11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가 단독 영화를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불과 첫 번째 예고편임에도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죠.
배우들의 앙상블도 탁월해 보이고요. 007풍의 클래식 스파이 장르나 본 시리즈 같은 스타일이 섞여 있는 듯 보입니다. 위험해 보이는 활강은 미션 임파서블을 연상케 하죠. 이렇듯 아주 혼합적인 장르의 충돌이 될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의 캐릭터성도 그렇지만 일반적인 슈퍼히어로 영화이기보다는 심도 깊은 액션 영화가 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섯째로 이 트레일러의 음악은 기존의 예고편 음악의 법칙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데요. 초반부터 시네마틱 퍼커션이나 신스 베이스를 깔고 가지만 아주 거슬리는 데시벨과 음역대의 신스음이 들리죠. 공간감이 큰 피아노처럼 부드러운 음악이 섞이기도 하는데요.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예고편을 보다 보면 너무나도 모든 시퀀스에 합이 잘 맞춰진 느낌이 있습니다. 영화 삽입곡을 편집한 음악을 깔다가 퍼커션이나 FX로 장면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마치 이 모든 장면 편집에 맞춰서 음악 전체를 만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이 영화의 미스테리가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꾸준히 락온하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G였습니다.